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일반인 돈 모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돈에 대해서 총괄적인 내용을 시간과 위험률을 기준으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돈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방법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표를 세울 때 많이 간과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로 인해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성향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목표라는 것이 개인의 성향으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좌우됩니다. 큰 목표를 세워야 움직이는 분이 있는 반면 작은 목표의 성공을 맛보아야 조금씩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목표를 세우게 될까요? 성공한 사람들을 무조건 답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과 자체에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는 바로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지도보다 훨씬 편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내비게이션은 내 위치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사태 파악이 바로바로 된다는 것이죠. 1억을 모은 사람의 성향이 나와 맞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1억을 모으는 기간 내내 지옥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향 조사를 했던 적은 분명히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펀드 같은 실물 투자형 상품을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성향 조사를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상품 가입을 허락한다고 동의하고 잊혀졌을 것입니다. 본인의 성향을 본인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제가 만든 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성향 분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정확한 분석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이분이 공격적인지 안정적인지 이런 파악만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파악도 안 하고 자산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냥 막 모으는 거죠. 상당히 불안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고 있으신 거죠. 본인의 성향을 모르고 성공하는 계획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에 내 자금 계획을 맡기는 것입니다. 돈을 잘 모은 사람들의 방법이 본인에게는 상극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 자신을 알라. 두 번째, 시간만이라도 통제하라. 돈을 버는 구조는 다음에 세 가지 영역을 통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종잣돈, 두 번째, 수익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은 눈덩이에 비유되곤 합니다. 눈덩이를 만들 때 그 처음 시작하는 눈덩이의 크기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로 바뀌게 됩니다. 어릴 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처음에 주먹만한 눈으로 눈덩이를 굴리려 하면 상당히 부풀려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탄재 같은 거 넣어서 눈덩이를 굴려보면 상당히 쉬워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수익이 나는 상품에 투자를 할 때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벌지만 1억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큰 눈덩이가 중요하겠죠. 종잣돈, 즉 시드머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익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익률이야 높으면 높을수록 다 좋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입니다. 큰 목돈으로 높은 수익률에 오랫동안 굴리면 더 큰 눈덩이가 됩니다. 작은 언덕에서 눈을 굴리는 것보다 산 꼭대기에서 눈을 굴리면 그것은 눈덩이를 지나서 산사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부를 만들 때 중요한 것 세 가지는 종잣돈, 수익률, 그리고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시간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도 시간을 고려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 뒤에 집을 살 계획으로 돈을 모으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복리효과와 실물 투자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10년 동안 돈을 모으고 굴리는데 단리 형태의 적금만으로 돈을 모은다? 10년 뒤의 허무함은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 1년 뒤에 컴퓨터 정도 바꿀 생각으로 돈을 모으는데 펀드나 주식에 투자한다? 운이 좋다면 컴퓨터를 2대 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현금화 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금 손실이 있어서 현금화 시키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버벅거리는 컴퓨터를 몇 년 더 쓰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언제 쓸 돈인가에 따라 유동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비행기가 빠른 건 사실이지만 동네 앞에 슈퍼 갔는데 비행기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비행기 자체가 없겠죠. 그리고 걸어가는 비용이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지만 미국을 걸어가겠다는 목표는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동안 목표 금액만 설정해 두고 무조건 모은 것은 시간을 컨트롤할 기회를 박차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내가 언제 쓸 것인가에 따라 목표 설정하는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을 빼려고 하지 말고 애인을 만들어라. 가상으로라도. 외국어 가장 잘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죠? 외국인 애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상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훨씬 재미있고 빨리 배우게 됩니다. 부작용도 있겠죠. 성격 잘 안 맞는 외국인이 애인이라면 아마 욕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살만 빼면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애인이 생기면 왠지 모르게 이뻐졌다고 합니다. 살은 더 쪘는데 말입니다. 돈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이고 현물 투자하듯이 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1,000만 원 모으기, 1억 모으기 이런 형태가 귀에 쏙쏙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적금 처음 시작하실 때 0.1%라도 아끼려고 저축은행 막 찾아다니셨던 분들도 이자보다도 더 비싼 치킨으로 파티를 하게 됩니다. 만약 적금 금액이 목표가 아니라 아이패드를 사는 게 목표였다고 하면 아이패드를 샀을 것입니다. 굳이 0.1% 더 이자를 받아서 목표와 무관한 치킨을 희생시키는 모순은 없었을 것입니다. 1억을 모으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고 수도권 인근에 3억짜리 아파트를 사겠다고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1억만 모아서 대출이나 전세를 활용해 매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억을 모으면서 중간에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치킨 사 먹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세도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요. 대출 받기 위한 신용관리나 전세 수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공부하게 됩니다. 금액 자체가 목표가 되면 반드시 그것은 소비로 이어집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적금 다들 한 번씩 가입해 보셨죠? 만기가 돼서 받은 돈 지금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이 없을걸요? 있다면 대단하신 것이고 있다 해도 그 돈이 계속 굴러가지 않고 통장 한 구석에 차지만 하고 계시다면 소비보다는 잘한 것이지만 많이 앞서갔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돈이 단순히 쌓여있을 뿐인데 만족감에 먼저 도취되어서 소비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돈은 돈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실물에 대한 목표를 세우시고 실물 투자에 진입했을 때 그 돈에 대한 긴장감을 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돈에 대한 목표를 세울 때 많이 놓치는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 본인의 성향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두 번째, 시간만이라도 통제해라. 수익률이나 종잣돈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살을 빼려고 하지 말고 애인을 만들어라. 금액 자체의 목표를 세우지 말고 실물에 대한 투자의 목표를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본인이 실수하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